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부터 볼까요? 중국인 투표권 제한.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굵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한중 관계 관련해서 상호주의를 거론하면서 했던 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 동포한테 투표권 주지 않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예. 중국같이 그 나라에서 온 외국인한테는 우리도 투표권 주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투표권 다 주는 건 아니고 영주권자에 한해서 지방선거에 대해서만 주고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총선, 대선에서는 투표권 없고요. 그 지방선거에서만 일부 있는데 이게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좀 대체로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 지금 중국인들이 많이 투표하는 상황이 좀 불리하다라는 계산도 여기 깔려 있다고 합니다. 네. 정치개혁 화두도 같이 던졌어요. 세 가지를 던졌는데 우리가 지금 예고했다시피 국회의원 정수 10%, 즉 30명 감축하자. 감축. 예, 그리고 무노동 무임금 제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관련해서 했던 얘기인데 뭐 일 안 하면은 세비도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불체포 특권 이재명 대표 했던 거 관련해서 진짜로 포기해라. 여야 의원들 전원이 포기하자. 예. 서약서 쓰자.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강조를 했고요. 예. 어제 연설보다 더 화제가 됐던 거는 본회의장에 있었던 의원들의 태도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원래 사실 약간 관례적으로 본회의 하게 되면 특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게 되면 의원들이 이렇게 좀 방해하고 고함 지르고 한 게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가 유독 더 심했던 것 같거든요. 그저께 이재명 대표 할 때도 일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어제가 뭐 가장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벼르고 왔대요. 그저께 이재명 대표 할 때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좀 고성친 게 일부 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왔었고 특히 정청래 의원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이재명 대표 옆자리였는데 김기현 대표 말할 때마다 뭐 울산 땅, 뭐 땅 대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재명 대표도 좀 웃음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고 한참 이렇게 정청래 의원이 하니까 나중에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 대변인이 뭐 야 정청래 하면서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나중에 뭐 고민정, 양이원영, 뭐 이미자 의원 다 나서고 한마디씩 하고 마지막에는요 그 건폭이라고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까지 나서서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건폭입니까 이렇게 그 고성치기도 하고 결국 막 한참을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야 대표의 연설 내용 자체도 기존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었고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 뭐 개인의 공격, 자신 신상 내용도 좀 달랐고 분위기도 상당히 다른 때보다 격했고. 의원들 반응 좀 잠깐 체크해 보면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목소리 톤이 아주 상당히 격앙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까지 좀 했을까라는 의문이 같이 있는데 그 가까이에서 봤던 국민의힘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강한 김기현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 것 같다. 아, 그런 좀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어떤 부분 주목해 보셨어요? 일단 뭐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뭐 좀 연기한 것 같다. 의도해서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리더십에 대한 얘기들을 나오잖아요. 일각에서는 뭐 바지 대표네. 그러니까 좀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한 건데 뭐 앵커가 얘기했지만은 애들도 있었고 이게 대표가 이렇게까지 승질낼 건가? 그럼 뭐 민주당 의원들은 또 그 뭐 잡혔는데 뒤에서 다 웃더라고요. 이게 좀 뭐가 어이가 없었는지 뭐 모르겠는데 막 뒤에서 웃고 있고 막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굉장히 부조화스럽고 좀 뭐 어쨌든 안 좋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한 발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국인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게 중국인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제한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참정권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국내 거주 3년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 취득과 상관없이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요. 그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이게 왜 그때 됐냐면은 일본을 겨냥한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제일교포 소위 말하는 제일교포가 참정권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우리가 주면은 제일교포도 주지 않을까? 일본이 제일교포한테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처음에 취지가 그런 거였어요. 게다가 또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세금을 내는 게 있잖아요. 음. 그 외국인들 영주권자들도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내면은 지방선거권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게 합의가 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가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한테 지방선거 참정권을 주는 나라가 다 선진국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이제 주로 합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통합되기 전부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뭐 이런 나라들, 네덜란드 이런 데들은 아예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통합돼서는 아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지방선거를 다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예. 그 회원국, 이 유럽연합 회원국은. 예, 예.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선진국으로 가야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상호주의를 이제 적용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복잡한데 아예 이거를 외국인 참정권을 없애버리면 몰라도 국적을 일일이 확인해가지고 너는 돼, 너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복잡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괄 뭐 해제를 하는 거면 모르는데 나라를 골라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타겟팅이 돼서 국제 분쟁이 이뤄질 아. 가능성이 있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좀 더 심각해요. 어제 이를테면은 중국인이 많이 소위 말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많이 가져간다. 그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를 축소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2019년에 이미 이게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건강보험료는 중국인이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영주권자, 미국 영주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쇼핑하는 거가 미국 이제 교포들. 예, 교포들이 시민권을 안 딴 영주권자들이 네. 여기가 워낙 거기는 미국하고 차이가 나니까 와가지고 의료 쇼핑을 하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거를 요건을 이미 2019년에 6개월에서 3개월로 아니 3개월에서 6개월로 이제 거주를 해야지만 하는 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러니까 직계 좀비속 형제 자매까지 다 적용을 해주다가 2019년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지금 한정했어요. 일단 이거를 축소했군요. 의료보험을. 한번. 이미 예, 했어요. 근데 만약에 미성년 자녀까지 적용 안 한다? 지금 김기현 대표는 지금 피부양자를 축소하겠다는 거거든요. 애들까지 적용 안 하면은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야말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면은 미국에는 아예 없잖아요. 의료보험이. 그럼 미국인부터 적용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인한테는 흑자를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적용을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막 이런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근데 거예요. 이 그러니까. 건보 먹튀를 막아야 된다는 말에 딱 중국인만 타겟팅한 건 아니잖아. 적용하면 다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외국인 전체?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 방안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축소를 같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중국인만 타겟팅했다라고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예, 한번 예.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반중 정서가 있었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국제 외교적으로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이용 의원 뭐 인터뷰를 하니까요. 제가 국민의힘 이용 의원한테 그 부분은 조금 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가죠. 서울백병원 폐원 수순. 서울 중구의 백병원 여기가 82년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근데 거기가 문을 닫아요. 네, 예. 어제 이사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없대요. 음. 20년 동안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이라고 발표가 됐고요. 예, 예. 도심 공동화 때문이겠죠. 도심 공동화 때문이기도 하고 이 종합병원은요 유지하는데 돈이 정말 많이 든다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 명동 근처에 있다 보니까 거주민이 계속 줄었을 거고 그래서 그나마 사는 사람들도 거기 뭐 서울대병원이나 그 강북 삼성병원 이런 병원에 이제 몰리기 때문에 이 백병원 측에서는 병동의 리모델링도 해보고 직원 수도 줄여보고 했는데 답이 없다, 역부족이다. 대신에 차라리 이거 문 닫고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이나 아니면 일산백병원, 부산백병원 이쪽에 좀 남아있는 곳의 경영에 집중하겠다, 직원들 고용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그 결정을 밝혔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그 환자들한테 이제 혼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갑자기 치료받고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또 하나 의료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도심이어도 사람이 사는 곳 살고 또 오가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중구, 서울 중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합병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문제가 있고 안 그래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 계속 지적되고 네. 있는데 이제 더 도심에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대책이 좀 나올 수 있나요? 문 안 닫게 할? 일단은 서울시가 나섰어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 시설을
지정하겠다, 그걸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백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료 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다. 그러니까 백병원 그 부지가 사실은 그 알짜배기 땅 아니에요. 근데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거기는 의료시설만 들어설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백병원 측에서 이번에 문을 닫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게 그 땅을 팔면 나름대로 좀 그 빚을 좀 메울 수 갚을 수 있기 있다.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려가 됐을 텐데 이거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지정을 하게 되면 백병원은 문을 닫아도 상업시설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또 백병원 쪽에서는 이 하소연이 나오겠는데요. 하소연이 나올 거고 그뿐만 아니라 법정 다툼이 또 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준일 에디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뭐 양쪽 다 일리가 있고 복잡하고 그러네요. 일단 도심에서 도심 공동화로 인해서 그 병원이 없어진 데가 계속 있어요. 예를 들면 이화여대 그 동대문 옆에 있었던 이화여대 예. 병원도 거기도 없어진 지 오래 거기 공원 됐고요. 이런 식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리고 뭐 유지하는데 유지비 많이 들고. 엄청 큰 뭐 소위 말해서 뭐 삼성병원, 뭐 예, 아산병원 이 정도 되는 병원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급이 떨어지니까 예. 뭐 이제 사람들이 규모가. 규모나 뭐 이런 거를 봤을 때 거기에서 유지가 안 되는 이제 딜레마들이 있고 이게 이제 현실화 여기만 이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병원 문제가 아니라 다른 병원들도 줄줄이 이제 도심에서 다 이제 문을 닫을 가능성들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허가를 이제 내주고 용도 변경 뭐 이것도 이제 문제지만은 유지가 안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해서 좀 현명하게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유지를 하는 게 좀 힘들어 보여요. 왜냐하면 누적 적자가 너무 쌓였고 예, 개선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병상이 많은 종합병원은요. 네. 아유 환자 많은데 거기 뭐 유지가 그렇게 어려워하실지 몰라. 정말 돈이 많이 흑자 보는 병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입장에서는. 다음으로 가죠. 부산은 준비됐다. 예. 이거 어제 부산 엑스포 유치 PT 얘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 PT 할 때 했던 말이었는데요. 프랑스 파리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있었어요. 한국은 경쟁국 3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어제 연설을 했고요. 영상이랑 연설이 저도 어제 이제 라이브로 봤는데 네. 교차로 돌아가면서 나왔고요. 그 에스파의 카리나, 싸이, 조수미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톱스타들이 먼저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 못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밤늦게 해서. 잠깐 하이라이트 영상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See you in Busan in 2030. Thank you. I'm on the next level. Yeah.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싸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끼면서 그 앞에는 카리나가 이제 영상으로 뭔가 얘기하는 거였고 조금 전에는 싸이 그다음에 대통령 이런 순서대로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거의 카리나만 보이던데. 뭐, 걸그룹. 네. 뭐 다들 반응도 좋았고 뭐 저기 박수 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영어 또 꽤나 유창하게 뭐 물론 이렇게 도리도리 같이 하시면서 했지만 유창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 우리나라가 대전 엑스포 그리고 여수 엑스포 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는 올림픽이랑 월드컵도 다 치렀다 이런 메가 이벤트를 다 치른 나라기 때문에 준비가 충분히 돼 있다라는 점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엑스포가요 세계 3대 그 행사라고 꼽히고 있어요. 하나는 올림픽일 거고 올림픽, 또 하나는 월드컵 그다음에 엑스포예요. 그만큼 큰 거고요. 특히 경제 효과 같은 경우는 제일 큽니다. 그 이번에 하려는 게 특히 등록 엑스포라고 등록 엑스포, 인정 엑스포가 나뉘는데 예전에 우리 저기 대전이랑 여수에서 여수. 했던 거는 인정 엑스포거든요. 근데 등록이 훨씬 더 커요. 인정 엑스포는 한 3개월 열 수 있고 네. 등록 엑스포는 6개월 열 수 네, 있다면서요? 2배로 많고요. 그리고 면적 제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크고 이번에 이걸 하게 되면 경제 유발 효과가 61조 원이나 된다.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올림픽보다 더 커요? 경제적으로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와 우리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군요. 김준일 에디터. 네, 일단 사우디가 먼저 시작했어요. 예. 이거를 유치전도 먼저 시작했고 한국이 후발주자고 지금 이제 뭐 이탈리아 로마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한국이 이제 부산이 붙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179개국이거든요. 그러면은 과반이면은 90표를 얻으면 돼요. 98, 그러니까 180표 중에, 그러니까 179개 중에. 근데 이제 1차에서 그거를 이제 얻느냐 못 얻느냐인데 지금 뭐 최근에 분석에 따르면은 사우디가 한 87표 정도 확보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11월에 투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 투표는 11월에 하니까 아직 한 번 더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사우디는 오일머니
뭐 소위 얘기하는 이제 거치게 하면 돈질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돈 뿌리면서. 그래서 한국도 이제 거기 뭐 돈을 그렇게 우리가 뿌릴 수는 없지만은 뭔가 다른 먼저 비전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아직 뭐 희망은 좀 남아 있다. 이런 우리의 얘기들이. 소프트 파워. 어제도 예, 예. 뭐 그런 것들 잘 표현을 했는데 소프트 파워를 강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